불로소득 용납 안 하겠다. 그러니까 먹었으면 토해낼 생각하고 팔아. 자,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. 양도소득세. 이번에는요, 단기 양도 차익, 그리고 규제지역 중과세율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가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.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%,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%, 분양권의 경우에도 60%의 양도소득세율을 매기겠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요.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 10%였었죠. 근데 20%로.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30%로 해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, 여긴 또 재밌어요.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용 시기를 2021년 6월 1일부터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지난 중과배제, 장특공제 배제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. 6월 30일까지, 불과 얼마 전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증여 또는 소유권 이전, 매도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긴 나왔거든요. 근데 그거 다시는 안 하신다고 강하게 얘기하셨잖아요. 그리고 이 김현미 장관이 어제 7월 10일 날 네. 발표하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. 저도 유튜브로 봤으니까. 불로소득 용납 안 하겠다. 그러니까 먹었으면 토해낼 생각하고 팔아. 그러니까 너 지금 요번에 좋은 시절에 가격 많이 오를 때 싸게 사서 많이 먹었지, 팔게 허락은 해주는데 요번에 봤잖아요. 80% 내놔, 70% 내놔. 토해내고 가져가. 그냥 다 내놓으란 소리예요. 이 상승분을 네가 먹을 생각하지 말고 토해내라. 그러니까 다 뺏어가겠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지금 사면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이제까지 먹은 것도 토해내. 뭐 이런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내년 6월 1일 전까지만 팔면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튀어 있는데, 이게 내년 6월 1일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꽉 조이는 거잖아요. 뭘 튀어 있어? 10% 차이인데. 50%는 엄청나게 크죠. 지금 70%야. 네. 예? 많이 먹은 사람들 45%에다가 5억 초과분에 대해 45%에다가 30% 더하면 72%. 이거에다가 지방소득세 10% 더하면 79.2%, 80% 맞나? 아무튼. 예. 지금 이제 20 추가니까 60%죠, 60%. 네. 그러니까 70% 정도 되는 거예요. 69.2% 정도 될 거예요. 거의 70% 정도 되는 건데. 뭐 아무튼 지금도 적지 않아서 물건들이 안 나오는데, 이번에 이 고위공직자분들 뭐 얘기 많이 됐지만 지방 거 먼저 팔고 그 다음 거 서울 팔아야 서울 거 중과세 안 맞고 그냥 일반 세율로 세금 좀 적게 팔 수 있는 거 다 한번 세금 계산 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세금이 적지 않다니까요. 상승분을 국가가 다 그냥 내놓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이번 양도세의 규제 강화에도 내용의 핵심이고, 그 다음 분양권도 건드렸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2주택 이상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을 10%씩 올렸고, 두 채,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왕창 내고 팔아야 된다 하나가 붙었고, 조정대상 지역도 엄청나게 확대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세금을 두들겨 맞으면서 팔아야 돼, 팔려면. 그러니까 이 돈 내고는 못 팔겠다. 그냥 일단 상황 봐서 우리는 공시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종부세도 그렇게까지 막 많이 내는, 어차피 가격이 싸니까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 좀 있어 볼래,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뭘 건드렸냐면 분양권도 건드렸어요. 예. 그래서 분양권을 어떻게 건드렸냐면,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 세율이 단일 세율로 50%였거든요.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. 네. 그리고 이제 아닌 지역 같은 경우도는 이제 기본세 이랬는데, 요게 70, 60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그냥 분양권은 세율이 무조건 60%가 되는 거예요. 66%가 되는 거예요. 분양권 팔아서 차익 남으면 66% 세금 내야 돼. 그렇죠. 그리고 또 뭐가 생겼냐면,
요 단기 매매 짤짤이들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경남에 버스 타고 가서 사서 내년에 1년 딱 묵혀 있다가 일반 세율로 팔아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렇죠.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세율이 70, 1년 미만 70, 2년 미만 60, 예, 2년 지나면 일반 세율. 이렇게 또 요게 추가가 됐어요. 그러니까 그런 2년 안에 1년 딱 들고 가서 치고 빠지는 이런 갭 투자 짤짤이 하지 말아라. 요렇게 해서 요것도 넣어놨는데,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2년 묶어놓는 형태로 계속 할 사람들은 또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, 아무튼,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겼죠. 근데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, 그러니까 내가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환수해야 되는 세금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, 파는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정해진 세율대로 50%라도 60%만 내고 팔겠다. 또는 뭐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팔겠다. 요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빠져나갈 수 있는 물건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바뀌기 전에 이거는 뭐 내년이 아니라 개정 요번에 7월 달에 하면 시행 시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. 빨리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. 뭐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. 이게요? 시기를. 아 이것도?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네.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 기본세율 분양권을 대상으로 기타 지역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경우 기본세율 적용하다가 60% 적용으로 바뀌었죠. 자,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입주권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본세율이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.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입주권에 대한 중과는 아직 지금 적용은 안 됐어요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주택을 건드린 거예요, 주택. 그렇죠. 반면에 2년 이내에 주택의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본세율이었다가 이번에 60%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2년 미만 단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. 이렇게 정리해보면 깔끔할 것 같아요. 자, 반면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기본세율 적용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세금 때문에 다 뺏어가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. 지금도 많이 나와서 못 파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. 수장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찬바람 후 불면 네 옷을 더 껴입어야 되는가 아니면 벗어 던져야 되는가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세금으로 전부 다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내용만 갖고 보면 분양권은 이제 앞으로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.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양권 어차피 살 수 있는 데도 얼마 없잖아. 그렇죠. 네.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털고 나올 수 있냐 없냐인데 털고 나올 때도 세금이 이렇게 많다. 그런 얘기죠. 다운 계약서 쓰면 돼요.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. 그거 뭐 안 돼. 불법하겠다는 분들이 자기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모르겠어요.